위백규라는 인물의 존재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백규는 영조, 정조대 호남실학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영조 3년인 1727년에 출생해서 정조 22년인 1798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존재집, 여기에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있을 제자를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존재라는 것은 있을 존에 재개할 재, 이런 글자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흔히 목욕 재개한다 할 때 쓰는 그 재자인 것입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있다. 있을 존자를 붙여서, 아니면 정진하고 있다. 아니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존재집 제3권에 봉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받들어 올리는 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대사관, 황관을 대신하여 지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황관이라는 인물을 찾아보면 승정원 일기에 사관원의 대사관 황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황관이라는 인물이 장흥 부사로 이제 근무를 할 때, 거기 가서 한 1년쯤 됐을 때 위백규에게 이걸 대신 짓게 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존재집 제3권의 봉사라는 글은 1778년 이때 위백규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 봉사라는 1778년 초에 지은 이 글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1796년 3월 7일 위백규가 정조에게 올린 만원봉사라는 글보다 20년 전 글이다. 좀 젊을 때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머리에 왕이 현실을 혹시 모르는가? 지금 그 당시는 백성이니까 백성들의 삶을,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왕이 모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참 오래전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구중궁궐에 있는 왕은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을 모른다.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어려운 왕업을 염려하고 삼가하셨습니다. 왕에 대해서 일단 칭송을 합니다. 이리하여 하늘의 뜻을 잘 받드셨습니다. 왕은 잘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어찌 여러 관서에서 자리만 채우는 신하들의 얕은 지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얕은 지혜, 그리고 그 관직만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바로 치고 나옵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참 과감한 그 글을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10줄짜리 교서를 내렸다. 그랬더니 두메 산골에 사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그걸 귀 기울여 들었다. 땅속에 웅크리고 있던 뭇 생명들도 흙을 떠밀고 올라와서 기운을 토해냈다. 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왕이 온갖 폐단을 조목조목 거론을 해서 마치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 같았고, 만물이 물에 적셔져서 소생을 해서 바로 그렇게 보였고, 그러니 이 왕의 국민을 헤아리는 그 교서는 마치 때맞춰 내리는 비와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형식적인 문구로 돌아감을 면치 못했으니 실제 효험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의 교서도 휴지 조각이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이 10번째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내내 한결같은 정치는 없었고, 지난 100년 동안 폐단이 없는 법도 없었다. 무려 왕 10명을 한꺼번에 다 쳐버린 겁니다. 폐단이 생겼는데도 개혁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나라가 망했고, 이거는 이제 고사를 이야기하는데, 폐단이 생겼을 때 잘 고치면 한순간에 흥하기도 했었습니다. 폐단이 생겼는데도 고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나라가 동쪽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 그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도읍을 옮긴 이후에 차츰 나라가 쇠퇴해서 멸망에 이르고 만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경우들, 이렇게 된 까닭을 보면 이게 원칙이 아니라 시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다수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인기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 임금이 된 자, 현직에 있는 자가 어느 누가 자기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보다 더 빛나는 공적을 쌓고 싶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왕이면 왕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다스리려는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명확한 판단을 과단성 있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에 폐단이 생기고 풍습이 변한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메우려고,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다른 걸 끌어다가 그거를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을 따랐고, 또 이거를 변통을 하는데 방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하는 일 없이, 이러니 실적이 있을 리 없고 결과가 있을 리 없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면서 결국은 쇠망해서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걸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다들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 임금 옆에, 왕 옆에 자리만 채우던 신하들은 마치 존벌레가 나무 썩는 것을 좋아하듯이 그 옛날에 사람들 머릿속에 살았다고 하는 이가 옷을 망가뜨리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했다. 무너진 기강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 봐 항상 걱정을 하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그러면서 한가하게 졸았으니 잘 다스려진 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앞에 있던 임금도 바로 이랬다. 지난 왕 때도 이랬다. 라는 말로 지금 왕이 고칠 것을 고치지 못하게 오히려 듣기 좋은 소리, 좀 더 일을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고 솔깃한 계책을 내세우고 이렇게 헛되게 말만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그만뒀다. 이런 망해가는 나라는 어떻게 돼가느냐? 뇌물이 조정과 민간에서 고질병이 되고 염치가 세속의 풍습에서 쓸데없는 것이 돼버린다.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 저게 나한테 이로운가? 이것만 따지는 것이 풍속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공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는 풍속 같은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다시 왕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해와 달같이 왕이 총명하다고 해도 그래서 온 세상을 빛처럼 그 틈만 있어도 들어오는 빛처럼 이렇게 밝게 비춘다고 해도 온 나라를 죄다 비출 길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왕은 현명한데 왕 주위의 신하들이 저래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왕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결국 자기의 입맛에 맞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구중궁궐에 앉아서 있는 왕은 이게 왕이 모셔지고 있는 거냐 구속되고 있는 거냐 이러다 보니 백성들이 원통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두드려도 이 궁궐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항상 호의호식하고 파티하고 만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1778년에 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비록 그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다르고 그리고 군주주권 시대니까 나라의 주인이 왕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는 이런 차이만 있지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